110페이지 여기 무슨 표로 들어갑니까? 주기율표로 들어가나요? 자, 주기율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화합을 배울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어떤 단어를 좀 끌어서 앞으로 먼저 해야 될 때가 있고, 자 우리요 원자의 구조 다 알고 있어요. 그치? 자 기본적으로 원자는 어쨌든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야 얘들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치? 그래서 중심에 무슨 핵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원자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원자핵에는 누구와 누구로 되어 있다? 양성자 플러스 누구로 되어 있어? 중성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원자핵은 전반적으로는 중성자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무슨 전하의 성격을 갖는다? 플러스 전하의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에 양성자가 몇 개야 얘들아? 3개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성자도 몇 개다? 3개다 라고 얘기해서 이들의 누구야 얘들아? 양성자 간의 반발력을 중성자가 흡수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성자가 3개다 보니 전자도 3개를 불러요. 균형을 맞춰서. 그런데 전자는 한 공간 안에 몰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껍질 얘들아? 전자 껍질 내 전자가 놓이게 됩니다. 자, 전자 껍질 K 껍질, L 껍질, M 껍질 무슨 껍질 얘들아? M 껍질 이렇게 놓이게 되죠. 자, K 껍질에 최대 전자 2개 들어간다 그랬고 8개 들어간다 그랬고 18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32개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중동부나 통합과학, 고일과학에서는 2888이라고 배워요. 근데 고2부터는 28, 28, 32로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2888이 원래 누구야?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 때문이거든. 거기에 관련된 걸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주쯤에는 아주 상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얘만 전자가 2개가 들어가는 게 기본 패턴이고요. 나머지 껍질들은 기본적으로 전자 몇 개씩이 있어야지 8개씩은 차야 저 원자가 무엇하다? 나는 안정적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친구 양성자 몇 개야? 3개. 전자도 몇 개 부른다 그랬어? 3개. 근데 전자는 누가 불러서 온 거야? 원자 핵이 불러서 온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에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전자가 뭐해진다? 채워진다. 선생님이 중간에 하는 어떤 그 농담마저도 니네들은 굉장히 상세히 들어야 돼. 원자 핵이 전자 3개 불렀는데 전자를 부른 게 누구 핵이다? 원자 핵이다. 그래서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워진다. 그게 가장 기본 패턴이다. 그래서 안쪽 껍질부터 채우다 보니까 이 친구는 L 껍질에 전자가 몇 개만 들어가 있어? 1개만 들어가 있죠.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맞죠? 왜요? 전자를 몇 개를 요구하는데 옥텟 규칙에 의해서 8개를 요구하는데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치?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지만 중성이지만 이들의 옥텟 규칙에 입각한 누구야 얘들아? 안정성 때문에 이들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게 되죠. 자, 이 친구는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자르죠. 7개를 누가 빌려주지 않아요. 하나를 뭐 하자? 버리자. 그러면 양성자가 3개, 전자가 2개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이 되죠. 그치? 그럼 그때부터 이 친구의 이름은 뭘로 바뀌어요? 이온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의 이름은 뭘로 바뀐다고? 이온으로 바뀐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요 몇 개 더 연습을 해보면, 그래? 그러면 양성자 몇 개? 9개짜리 해보자. 9개짜리는 안쪽 전자도 9개죠?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야? 7개야. 그러면 하나를 뭐 하고 싶어? 얻고 싶지. 그치? 하나만 얻으면 옥텟 규칙 끝나잖아.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돼? 8개가 돼. 그럼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대신 양성자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아. 그럼 이 친구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 되죠. 그때부터 이 친구 이름은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요 기본적으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이 친구의 패턴 내에서 이 친구가 옥텟 규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누구라는 아이가 탄생합니까? 이온이라는 아이가 탄생을 해요, 안 해요? 이온이라는 아이가 탄생을 하죠. 이온에는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있어요? 먼저 양이온과 무슨 이온이 있어요? 음이온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강조해.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새끼는 기억하고 어떤 새끼는 버리고 가는 거야. 이온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이온이 누구야? 나트륨이야. 음이온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누구야? 염화이온이야. 니네가 정말 많이 들어봤던 화합물 무슨 나트륨? 염화 나트륨. 얘가 고3 때까지 매년 나와. 고1, 고2, 고3 다 나오는데 그렇게 기억을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양이온의 대표 누굽니까 얘들아? 양성자 11짜리 누굽니까 얘들아? 나트륨 원자예요.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양성자가 하나인 애랑 2개인 애랑 3개인 애랑 성격이 모두 다 같아 달라. 양성자가 하나인 애, 2개인 애, 3개인 애 모두 성격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가 원자의 특징을 결정한다는 거를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의 개수가 다를 때 처음부터 여기다가 멋들어진 원자의 이름을 붙여주지 못했어. 그래서 먼저는 얘네들은 뭐 해놨어? 번호를 매겨놨단 말이야.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무슨 번호를 매겨놨어요? 원자 번호를 매겨놨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쓴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다가 무슨 번호 얘들아? 양성자의 숫자이자 무슨 번호 얘들아? 원자 번호를 원자의 왼쪽 하단 부분에 써주죠. 원소 기호에. 자, 그 다음에 양이온이 양성자가 열하나야. 전자도 열하나야.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몇 개가 돼? 하나가 되죠. 이 하나를 뭐 하자? 버려요. 그렇죠. 버리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양이온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화학식 어떻게 쓰라고 했어? 나트륨 원자에서 원래는 전자 하나를 빼면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건 맞아. 그러나 우리는 마이너스 연산모를 쓴다 그랬어? 안 쓴다 그랬어? 안 쓴다 그랬어. 그래서 얘 아니야. 우리 어떻게 써? 나트륨 원자 요거 자체를 뒤로 넘겨준다 그랬죠? 이 친구가 나트륨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가 뭐했다? 떨어져 나왔다 라는 뜻입니다. 표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완전 자동적으로 써줄 수 있어야 돼. 중3 과학을 지낼 때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이온이야 얘들아? 두 번째가 무슨 이온 얘들아? 음이온이야. 두 번째가 무슨 이온이야? 음이온. 자, 음이온의 대표가 누구요 얘들아? 염소. 자, 누구예요? 17번이에요. 양성자 17개, 전자 몇 개? 17개. 안쪽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몇 개예요? 7개야. 자, 이 친구가 몇 개를 얻을 거야 얘들아? 하나를 얻을 거야. 됐을까요? 자,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하나를 얻으면 일단은 얘가 하나를 얻으면 전자가 양성자보다 하나가 더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얘는 얻은 거라서 그냥 써주면 돼. 염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누가 됩니까? Cl-가 돼요. 자, 근데 이들을 읽는 방법이 자, 양이온의 경우에는요. 원소 명칭 뒤에다가 이온자만 붙여주면 돼요. 근데 음이온에는 반드시 뭐뭐? 화이온이라는 이름이 붙어 안 붙어? 붙죠. 그런데 이 원소 명칭이 산소나 누구? 염소. 소자로 끝나잖아. 그러면 소를 뭐하고? 지우고 화이온을 쓴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염소와 이온이 아니라 무슨 이온이다? 염화이온이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껍질의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양이온이 될지 음이온이 될지 결정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얘네들이요.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하나인 애도 있고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하나인 애도 있고 네 번째 껍질의 전자가 몇 개인 애도 있어? 하나인 애도 있어. 어쨌든 껍질의 전자, 마지막 kop질의 전자가 하나인 애들은 모두 다 전자를 뭐 할 거야? 버릴 거야. 아, 그럼 결국 뭐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 친구의 변화를 결정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양이온이 될지 음이온이 될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우 너무 중요한 용어야. 원자의 변화 가짜. 변화를 결정하는 전자.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과 전자 얘들아? 원자과 전자. 무슨 과 전자? 원자과 전자. 무슨 과 전자? 원자과 전자. 그래서 원자의 변화를 결정하는 전자,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하나.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 얘네들을 공통으로 반영해 놓은 표가 무슨 표야? 주기율표야. 얘네들을 공통으로 반영해 놓은 표가 무슨 표라고? 주기율표야. 자, 그러면 주기율표의 구성 한번 봅시다. 주기율표는요, 사실 몇에서 몇 쪽이야? 이 몇에서 몇 쪽이야? 1에서 C8쪽이야. 맞죠? 그 다음에 1에서 몇 쪽이야, 얘들아? 7쪽이야. 그런데 우린 7주기까지 다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얘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20가지. 1번부터 20번까지 양성자 하나부터 20개까지인 애들만 먼저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수. 그 다음 누구예요, 얘들아? 해.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리. 배. 붕. 한. 질. 산. 풀. 뭐가 돼요? 네. 그 다음 누가 됩니까?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칼. 그치? 이렇게 돼요. 자, 세로줄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족이라고 하죠? 1족, 2족. 그 다음 몇 족이라고 해요, 얘들아?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몇 족이라고 얘기합니까?
C발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가로줄도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1주기 그 다음에 몇 주기 얘들아? 2주기 3주기 몇 주기? 4주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나누게 되는데 족이 뭐예요? 가족할 때 족자야. 족이 뭐야 했더니 어떤 애들 달족 아는 족자는 다 나오는 거지. 자 가족할 때 족자야. 가족끼리 성격이 뭐해? 같아요. 비슷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랑 우리 오빠 약간 성격이 이상해. 나랑 달라. 자 우리 가족끼리 성격이 비슷해.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모두 다 몇 개야? 하나인 애들이야. 그래서 1쪽이야. 그럼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뭐 할 거야? 그 하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플러스 몇 가가 될 거야? 1가가 될 거야. 2쪽에 있는 애들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모두 몇 개야? 2개야. 버릴 거야. 몇 개를? 2개를. 그쵸? 근데 3개부터는 버리기가 좀 아까워. 맞지? 그래서 3개부터는 잘 안 버려. 얘네들 마지막 껍질의 전자 13개야? 3개야? 3개야. 자, 우리요 조기 가지고 있는 1의 자리 숫자가 무슨 가전자 얘들아? 원자 가전자. 맞죠? 그런데 여기 13쪽에 있는 누구야? 알루미늄은 유일하게 3개의 전자를 버리는 애 3가예요. 유일하게 3 플러스짜리 양이요. 누굽니까? 알루미늄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니네들이 알아둬야 될 거 쭉 넘어와서 1쪽의 반대편에 있는 18쪽을 봅시다.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8개가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우리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외곽 전자라고 해. 체외곽 전자가 8개가 맞아.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안정적에서 화학적으로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그래서 무슨 가 전자? 원자가 전자. 그렇지. 원자가 전자 수는 몇 개야 얘들아? 0개야. 변하지 않을 거야. 우와 완전 중요해.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마지막 껍질의 전자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 변할 마음이 없어. 옥텟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얘들아? 0개다. 그럼 얘네들은 모두 전자 8개가 채워졌냐? 헬륨은 예외야.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야? 2개야. 전자도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옥텟 규칙은 지키지 않았어. 하지만 옥텟 규칙을 지킨 애들만큼 뭐야? 안정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은요 너무 안정적이어서 내 주변에 누가 다가오는 게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막 뭐해? 밀어줘. 주변에 있는 애들을. 그래서 화학적으로 전혀 무엇하지 않아요? 활동을 하지 않아요. 화학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일으키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활성화되질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얘들아? 비활성이라고 해. 활성이라는 건 화학적으로 변화를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야. 비활성이라는 건 화학적 변화가 뭐하다? 없다. 그리고 얘네들 주변에 오는 애들 모두 다 밀어내. 입자가 붙어있으면 고체, 떨어져 있으면 뭐? 액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뭐야? 기체죠? 막 밀어낸다 그랬으니까 이 친구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기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무슨 성 기체라고 얘기합니까? 비활성 기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C8 쪽의 아이들은 무슨 성 기체? 비활성 기체. 그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쪽으로 넘어올까요? 1쪽의 반대는 여러분들 17쪽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 7개. 그래서 전자를 뭐 할 거야, 얘들아? 하나씩 얻을 거야. 하나 얻어. 마이너스 1가. 2개 얻어, 몇 개 얻어, 얘들아? 2개 얻어. 됐을까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얘네들이 안정을 찾는 거야. 마이너스 3가 있죠. 있는데, 3개나 누가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마이너스 3가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옥텟 규칙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화학 결합을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온 결합이라든지 공유 결합이라든지 금속 결합을 통해서 그 옥텟 규칙을 지키려고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같은 쪽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온으로의 변화의 행보가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 화학의 단어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내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뭐를 좀 구별해달라. 금속과 비금속을 좀 구별해 주세요 라고 엄청 강조합니다. 왼쪽 하단에 뭐가 있어 얘들아? 왼쪽 하단이 무엇이야? 금속이야. 오른쪽 상단이 누구야 얘들아? 비금속이야. 엄청 강조해. 근데 맨날 물어보면 칼륨이 금속이에요? 나트륨이 금속이에요? 이러고 있어. 칼슘 금속이야. 그래서 니네들 어디 안에 들어있어? 뼈 안에 들어있어. 칼슘이 뼈를 구성하니까 뼈가 단단해 안 단단해? 체가 금속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금속과 비금속의 패턴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갑니다. 자, 금속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왼쪽으로 보세요. 여기 왼쪽에서 수소는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쵸?
눈 감으면 안 들릴 텐데 눈 감고 있으면 졸린 거야.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금속은 무슨 이온이 되려는 성향이 강해? 양이요. 양이온이 되려는 성향이 강해. 그치? 전자를 주로 버리려고 하고요. 이 친구들은요. 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나 두 개야. 그러면 그 하나나 두 개는 그냥 야 니네 자유롭게 떠나. 자유를 줘.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도 불러? 자유전자라고도 불러. 따라해봐. 무슨 전자? 자유전자. 자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주변에서 받은 누구를 실어날라? 열을 실어날라.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실어날라.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아 안 높아? 금속들은 높아. 그 다음에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외부에서 오는 빛의 입자, 광자를 챙챙 무엇해요?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유의 누굴 갖고 있어요 얘들아? 광택이 있어 없어 얘들아? 특유의 광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의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려는 성향이 강하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고 광택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금속을 판 쳐보세요. 금속이 깨져요? 아니면 얇게 펴져요? 펴져요. 얇게 펴져요. 저기 선생님이 그 텀블러를 딱 떨어뜨렸더니 바닥이 뭐해? 탕 찌그러졌어. 깨지지 않아. 그치? 충격을 받은 부위가 무엇해집니까 얘들아? 찌그러지거나 얇게 펴지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장장이들이 막 금속을 쳐가지고 얇게 펴서 그릇을 만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렇게 펴지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성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전성. 그 다음에 금속을 딱 잡아서 쭉 뽑아. 자 얇게 쫙 뽑히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 그래? 연성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연성. 그래서 전성. 그 다음에 무슨 성? 뽑히는 성질? 연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질들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비금속을 볼게요. 비금속을 보면 전자를 뭐예요 얘들아? 어쩌? 그치? 자 비금속은 주로 무슨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해?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해? 약해? 강해.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금속은요 얘들아 금속은 일반적으로는 고체로 존재해? 액체로 존재해? 기체로 존재해? 고체. 금속은 대다수가 누구로 존재해? 고체로 존재해. 예외가 있어. 누구지? 수은. 그렇지. H지. 수은이야. 얘는 액체로 존재해. 근데 이제 사실 비금속 물질들은요. 누구가 다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무슨 전도성이 없어? 전기. 그렇지. 전기 전도성 같은 성질이 있어 없어? 없어. 고체, 액체, 기체로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성향을 딱 하나로 뭘로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그래서 나머지 디테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어와야 돼. 알겠죠? 1쪽의 반대는 몇 쪽이라고? 17쪽. 18쪽이 아니라니까? 18쪽은 따로 노는 애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요. 음이온이 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비금속의 성질에서 몇 쪽은 빼줘야 돼. 18쪽은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는 제외해 줘야 돼? 18쪽은 제외해 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의 구성에서 대해서 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봐주셔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 있냐면요. 두 번째, 이런 걸 봐야 돼. 자, 주기율표에 누구요, 얘들아? 그 주기율표의 발견. 주기율표의 발견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고1, 고2 다 나와. 통합과학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주기율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냐. 사실은 되게 예전에 있던 라부아제가 시작을 했던 거야. 시작을 했었는데 누구부터 좀 정립이 되기 시작했냐면 베베라이너라는 사람이야. 따라해볼까? 뭐라고요 얘들아? 베베라이너. 뭐라고 한다? 베베라이너. 이 사람이 무슨 원소설을 발표하냐면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발표해. 이 새쌍 원소설을 서술할 줄 몰라도 돼. 내용은 알아야 돼. 자, 누가 비슷한 얘들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어떤 성질이 비슷한? 화학적 누구야 얘들아? 성질이 무엇한? 비슷한 원소를 누구 순서로 나열했냐? 너무 중요해요. 원자량 순서로 나열합니다. 무슨 양 순서로 나열해 얘들아? 원자량 순서로 나열을 해.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대표적인 게 리나칼이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무슨 쪽이어야 돼? 같은 쪽이어야 되지. 그래서 자 볼게요. 리튬의 무슨 양? 원자량. 그 다음에 칼륨의 원자량 더해. 나누기 2를 해. 그랬더니 누구의 원자량이 나와? 나트륨의 원자량이 나와. 그 다음에 리튬의 녹는 점, 칼륨의 녹는 점을 더해. 2로 나눠.
그럼 나트륨에 무슨 점이 나와? 녹는점이 나와. 원자량 순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나열했을 때 그 첫 번째 원소와 마지막 원소의 물리량을 합쳐서 나누기 1을 하면 가운데 원소의 물리량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데베라인의 세상 원소설이야.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나왔던 게 누구냐면 뮬렌즈라는 사람이야. 누구라고 얘들아? 뮬렌즈. 자, 이 사람의 무슨 설이냐면 옥타브설이야. 무슨 설이야 얘들아? 옥타브설. 이 옥타브설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를 뮬렌즈의 착각이 뭐냐면 지금의 과학은 최고의 과학이야 라는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밝혀질 화학이 없다라고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나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를 무슨 량 순서로 배열했어 얘들아?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어. 순서로 배열했더니 몇 번째 원소마다? 8번째 원소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때 발견된 원소가 50가지를 넘지 않아.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통계를 내기는 사실 어렵죠. 근데 그거 가지고만도 이렇게 좀 반복되는 성질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데베라이너의 이 이론에 뭔가 확신을 실어줬지. 세 번째가 누구냐면 멘델레예프야.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 멘델레 누구야 얘들아? 예프. 이 사람이요 최초의 누굴 만듭니까 얘들아?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그 주기율표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주기율표가 저렇게 생겼는데 이 멘델레프에 의하면 멘델레프도 지금까지 발견된 몇 종의 원소를 63종의 원소를 무슨 양 순서로 발견했어 얘들아? 원자량 순서로 배치를 했어. 그런데 멘델레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당시 무슨 칸을 씁니까 얘들아? 빈 칸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멘델레프는 지금까지의 과학이 과학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3종의 원소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순서대로 밝혀진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되 원자량의 차이가 너무 크면 무슨 칸을 쓸 거야? 빈 칸을 쓰고 건너뛰고 배열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원소 주기율표가 나오고요. 그런데 멘델레프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 봤더니 14족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탄소가 있고 규소가 있어. 그 밑에 누군가가 밝혀질 건데 얘가 아직 안 나왔어. 빈칸으로 놓고 얘를 X로 놨고 얘의 성격을 무엇합니까? 예언하고 죽어요. 근데 멘델레프가 예언한 대로 얘가 발견해. 가만 보니까 14족에 있는 애 탄소는 지구상의 누구 형태로? CO2의 형태로. 규소 SiO2의 형태로 발견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발견될 거야? XO2로 발견될걸? 하고 죽었어. 진짜 그렇게 발견됐어. 그래서 이 X 원소가 누구인지 맞추라는 내신 문제가 나왔었어 예전에. X가 누구야? 저마늄이야. 근데 나는 이거를 내가 이게 너무 신기해서 항상 애들한테 수업을 했었거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우리 애들이 이걸 맞춰온 거야. 얘가 누구라고 얘들아? 저마늄. 게르마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쵸? 얘가 얘예요. 그쵸? 게르마늄이라고 옛날에 선생님한테 할 때 게르마늄으로 외웠어. 근데 지금 저마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저마늄을 예언해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누가 있습니까? 멘델레프 말고요. 데베라이너, 뮬렌즈, 멘델레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누구냐면 누구니? 완성한 사람 모즐리. 누구라고요 얘들아? 모즐리. 이 사람이 주기율표를 뭐 했어 얘들아? 완성하죠. 그치? 이 사람이 주기율표를 무엇합니까? 완성해요. 자, 이 사람의 주기율표를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기율표 완성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냐?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르곤이 여기가 있고요. 칼륨이 여기가 있어요. 이상한데요? 앞만 봐도 칼륨이 여기 성격이고 아르곤이 이쪽 성격인데 반 들어가 있는 거야. 원자량 순서로 배치를 하다 보니 누가요? 아르곤이 중성자가 더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쪽에 가서 놓이게 된 거야. 그래서 누가요 얘들아? 모즐리가 무슨 선을 들여다봤어 얘들아? X선. 아유 내부를 다 들여다. 이건 뭐 과학의 발달로 사실 발견한 거야. X선을 들여다봤더니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양성자의 개수, 즉 무슨 번호 순서 얘들아? 원자 번호 순서로 무엇을 해야 돼 얘들아? 배치를 하면 양성자의 개수 순서대로 배치하면 아르곤이 여기 들어가고 칼륨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 틀려 얘들아?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멘델레프가 거의 다 한 거에다 모즐리가 숟가락을 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가 뭐가 됩니까, 얘들아? 발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한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주기율표에서 얘들아,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모두 나오냐면요. 준금속이라는 게 또 나와요. 금속, 비금속,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사실 누구예요, 얘들아?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이 가운데 성질을 갖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요즘은 살짝씩 언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그쪽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야. 배치를 하다 보면 자꾸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애들이? 하나인 애들이 1주기에서 2주기에서 3주기에서 4주기에서 다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원자과 전자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누가 이제 통합과학에 나오냐면 통합과학에서 나오고 화원에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무슨 금속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금속 얘들아? 알칼리 금속. 왜 알칼리 금속이냐면 얘네들은 물에 들어가잖아요. 완전. 그러면 미친듯이 반응을 해. 근데 어디로 갈수록 반응이 커져? 얘보다 얘가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 안 커져? 맞아요. 커져. 그래서 예전에 동신중학교 어떤 애가 과학 실험실에서 칼륨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저건 손으로 만지면 안 돼. 그렇겠죠. 그래서 걔가 종이 휴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주머니에 갖고 나온 거야. 이거를 쌀알만큼 작게 쪼개서 되게 큰 비이커에 물을 받아놓고 갖다 넣어도 막 폭탄처럼 폭발하면서 불꽃이 일으면서 반응을 해. 근데 얘가 수분과 접하지 않으면 되는데 종이에 싸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학교 운동장에다 뿌려놨어. 버렸어. 근데 그날 오후에 비가 온 거야. 이런. 물이랑 만나잖아요. 폭탄되는 거야 얘가. 막 폭발을 하는 거야. 밖에서 버버버버 터지기 시작하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전쟁 났다고. 난리 났어. 그래서 그때 막 과학 선생님 학교에서 뭐 난리 났었대. 그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리튬이 있죠. 얘가 핸드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핸드폰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핸드폰의 배터리의 성분이에요, 얘가 리튬이. 세계 금속 중 가장 원자 번호가 작아요. 무거워, 가벼워? 가벼워. 가볍죠.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 성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어디에다 빠뜨리면 물에다 빠뜨리면 잽싸게 배터리를 뭐해서 꺼내. 분리해서 드라이기를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에서 무엇합니까? 여기서 미친듯이 화학 반응이 나서 톡 하고 폭발해요. 맞아요. 수소기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가스가 나오면서 이제 폭발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예전에 저기 한 적 있었잖아. 어떤 자취하는 여자애가 개를 키웠었는데 핸드폰 충전기에다가 이게 뚜껑이 없는 충전기인 거야.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 꽂아놓는 알죠? 그 넓은 배터리. 그거 이제 그렇게 해놓고 갔는데 강아지가 혼자 놀다가 그 배터리를 입으로 문 거야. 어떻게? 근데 외부 충격이 가해지고 얘가 입으로 문 상태에서 침이 들어가잖아. 폭발한 거야. 어머나. 그래서 강아지가 불이 붙었어. 집이 화재가 붙었어. 나중에 이제 화재 역학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강아지 시신이 발견됐는데 여기 안면부가 없어진 거야. 근데 핸드폰이 남아있는데 뭐해? 배터리가 찌그러져 있는 거야. 이빨 자국이 있는 거야. 아, 강아지가 물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핸드폰 배터리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놓거나 안 보이는 곳에 놓으세요. 뭐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얘네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그 다음에 물과 만나면 그 물을 무슨 성으로 바꿔? 염기성으로 바꿔. 그래서 페놀프탈렌 수용액을 집어넣으면 뭐입니까?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이게 우리가 왜 공장 같은 데서 금속을 쓰고 이런 애들은 물에다가 그냥 방류하잖아요. 물이 다 무슨 성이 됩니까? 염기성이 돼요.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오르게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이야? 비눗물을 다량으로 방류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17쪽의 아이들을 무슨 금속이라고 얘기하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해. 무슨 금속 얘들아? 아니 금속이 된다. 무슨 원소 얘들아? 할로젠 원소. 할로젠이 무슨 뜻이냐면 독특한 색깔이 있다라는 뜻이야. 특유의 색.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간판 중에 특이한 색깔로 나타나는 간판들 있잖아. 네온사인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런 할로젠 원소의 기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있어요? F2, Cl2, Br2, 누구야? I2 이런 물질이 있어. 이 할로젠 원소들은요. 얘네들은 기체고요. 얘는 액체고요. 얘는 누굽니까? 고체예요. 얘는 옅은 황색. 시험 문제 안 나와. 왜? 색깔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이 친구 황록색. 얘 선생님 때는 나왔어. 지금 잘 안 나와. 얘도.
얘가 무슨 색이야? 젓갈색. 얘가 무슨 색이야? 보라색. 얘네들이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과 누구요? 일족 알칼리 요소가 할로젠 원소는 좀 반대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할로젠 원소들은 유독 HF, HCl, HBr, 수소란 게 이런 걸 되게 잘 만들어. 얘네들 물에 녹으면 무슨 성이 돼? 산성. 산성이 되지. 그러니까 17쪽의 반대는 몇 쪽이다? 1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한 편 끝났고요. 얘네들 우리가 어쨌든 같은 쪽에 있는 원소들이라고 얘기해서 무슨 원소라고 표현합니까? 동족 원소라는 표현을 합니다. 같은 쪽의 원소. 무슨 원소 얘들아? 동족 누구야? 원소. 이런 표현들을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같은 동족 원소끼리는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은아 버튼 좀 눌러주세요.